자, 지금 상황을 잠깐 보았습니다. 좀 전에 무엇을 봤었냐면은 실수요자 분위기를 좀 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현상으로 파악해보는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라는 고민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맨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의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것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과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이게 제가 흔히 말하는 퍼즐 맞추기의 개념인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보면은요, 서울주택 올 상반기 10채 중 7채가 거래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7채 중에서 소형이 거래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기사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나요? 자, 위로 올려버리게 되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자 부담 걱정에 지역 변경이나 자금 축소를 고민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동을 하거나 대상을 바꾸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소형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서로 일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주거형 오피스텔도 찬바람, 상반기 거래 2006년 이후 최저라고 나와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한번 이 제목을 치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가 역대 최저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현상이 밑에 오피스텔도 양극화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중대형은 시들, 소형은 방끝.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맥락이 비슷해지는 현상, 어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현상을 기준으로 맥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 자, 그동안 인기가 있었던 주거형 오피스텔, 그중에 중대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들은 양극화되면서 시들해지고요. 서울 주택거래 중에서 7채가 소형인데 오피스텔마저도 소형이 반껏 웃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어떤 현상이 될까요?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소형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의 투자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어차피 지금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거나 조금 애매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장이니까 투자를 안 하고 도망가겠다가 아니라 이런 데를 투자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아마도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뀔 가능성이 지금 현재 내포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맨 앞에 보셨던 그런 내용들, 지금 현재 이번 주, 지난주의 분위기만 가지고 보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런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아직 미흡하지만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대상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서울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자금력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들이 소형으로 가거나 또는 오피스텔마저도 소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월세까지 상승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올 하반기에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서로 눈치 게임들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보이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 회원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원룸 오피는 지금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거래량이 폭발하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여기도 중심지냐? 여기도 외곽지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또 바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봐나가는 과정이고 그것들을 내 실력, 내 지식으로 쌓아두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서울현이님이 이런 표현을 좀 해주신 게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만 없어지면 아파트는 다 안 쳐다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은 일단 먼저 저한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상식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두 번째, 주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만 없어지면은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텔이 본질적으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졌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예전에 DTI 규제와 같은 규제,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출 규제가 벗어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파텔에 관심이 높았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에 대해서 관심이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가 뭐 5억이 떨어졌네, 몇 퍼센트가 떨어졌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지역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또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겠죠. 아마 서울 현인님도 나름대로는 본인의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방향은 아마 서울 현인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